안녕하세요, 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번에 올린 텍사스 내에서 프로퍼티 텍스 프로테스트 재산세 항의에 대한 결과를 알려드리고요. 실제로 항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유튜브 썸네일이랑 제목을 보셔서 아셨겠지만 재산세 항의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카운티가 정해놓은 그 금액 그대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재산세를 조금 더 낮추지는 못했지만요. 또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펜스케라고 있습니다. 6월과 마찬가지로 이사할 때 트럭을 렌탈해주는 그러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설문조사 발표를 하였는데요. 미국 내에서 가장 이사를 많이 가는 탑 10 도시를 뽑은 것입니다. 트럭을 렌탈하여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그 종착지가 어딘지 결과를 발표한 것이 되겠는데요. 1위가 휴스턴, 2위가 라스베가스, 3위가 피닉스, 4위가 샬롯, 5위 덴버, 이런 식으로 탑 10 도시를 리스트를 해 놓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탑 10 내에서 텍사스 내에 있는 도시가 4군데나 있습니다. 1위에 휴스턴, 6위에 샌안토니오, 7위에 달라스, 그리고 9위에 어스틴이 있습니다. 그만큼 텍사스가 물가와 집값이 싸고요. 또 많은 회사가 또 텍사스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직장을 고용할 기회 역시 높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텍사스에 있는 집은 가격이 어느 정도 할까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Median Home Price by State 2022, 2022년에 각 주의 집의 중앙값이 어떤지를 보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앙값이라고 그러면 평균과는 조금 다른데요.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워놨을 때 50등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수치를 바로 짚는 것이 미디안 가격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미디안 홈밸류가 가장 작은 주가 되겠는데요. 미시시피와 웨스트 버지니아가 11만 9천 달러 정도, 그리고 알칸사스, 오클라호마, 켄터키, 인디애나, 이러한 주들이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주택의 중앙값이 가장 높은 주가 되겠습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는 61만 5천 달러가 중앙값이 되겠고요. 캘리포니아는 50만 달러, 매사추세츠는 38만 달러, 콜로라도는 34만 달러 정도로 여기에 있는 주의 집값이 다른 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고요. 자, 텍사스 같은 경우는 집의 중앙값이 17만 2,500달러로 나오는데요. 이 순위는 위에서 32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치고는 그래도 땅이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집 가격이 굉장히 싼 편입니다. 물론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달라스, 휴스턴, 어스틴, 샌안토니오, 이러한 대도시로 가면은요 가격이 좀 더 올라가겠지만요, 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정도 가격이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사스가 집 가격 자체는 그래도 평균보다 낮은 수치인데요. 지금 그림에 보이는 리스트는 재산세가 가장 낮은 주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되겠는데요. 텍스 레이트가 보이고요. 그림에 나오는 집 가격은 에버리지가 되겠습니다. 미디안이 아니고 말 그대로 평균을 나눴기 때문에 비싼 집이 좀 더 많으면 숫자가 조금 더 높은 수치로 나오게 되겠고요. 에버리지에 재산세를 곱하기를 하여서 1년에 재산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는 집 가격이 가장 비싼 주가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재산세가 0.28%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치의 재산세를 1년에 부담하게 됩니다. 2위인 알라바마는 0.41%의 재산세를 부과하는데요. 집 가격 역시 굉장히 낮은 편이어서 재산세 역시 낮고요. 그 다음에 콜로라도, 루이지애나, 워싱턴 DC, 사우스 캐롤라이나, 델라웨어 등이 0.5% 정도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그래도 적은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위부터 51위까지 나온 것이 되겠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의 재산세가 평균 1.80%로서 집 가격은 낮지만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1년에 내야 되는 텍스가 평균적으로 4,000달러 정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외에 위스콘신, 버먼트, 커네티컷, 뉴햄프셔, 일리노이, 뉴저지 같은 도시가 재산세가 굉장히 높게 되겠고요. 특히 뉴저지 같은 경우는 집 가격도 굉장히 높지만 재산세 역시
2.49%로 제일 높은 쪽에 속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가장 높게 나오는 주가 되겠습니다. 텍사스 같은 경우는 집 가격은 동부 서부에 있는 주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요, 비교적 높은 금액을 매해 재산세로 내게 되는데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특정 주에서는 집을 샀다면은 그 가격으로 재산세가 동결돼서 매해 같은 금액을 내는 이러한 주도 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집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가격에 맞춰서 1.8% 혹은 2% 정도의 금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매해 재산세를 더 내야 되는 이러한 단점 또한 있습니다. 게다가 텍사스에 인구가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텍사스 내 부동산 시장이 팬데믹 이전부터 계속해서 인기가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어서 텍사스에 계시는 많은 사람들이 재산세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팔라딘 텍스 컨설턴트라고 이러한 세금 관련하여서 조언을 주는 이러한 컨설팅 회사에서 웹페이지에 올린 내용이 되겠는데요. 텍사스에서 재산세를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항의, 제가 이전에 영상을 올리고 정보를 드릴 이 프로퍼티 텍스 프로테스트가 되겠고요. 이러한 항의를 이용하여서 내 집의 감정가는 명시된 것보다 더 낮습니다라고 항의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면세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그젬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렌탈을 주거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여기에 관해서 추가로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프로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포트워스 도시가 속해져 있는 테런트 카운티에 속해 있는데요. 여러분이 계시는 카운티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요, 대부분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집 감정가를 받았고요. 감정가를 봤을 때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려고 저는 이 가격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은 이것이다라고 금액을 적은 다음에 웹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요. 그 다음에 ARB 히어링 노리스라고 제가 적어준 금액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조정을 하자는 이러한 히어링 노리스가 왔습니다. 테런트 카운티 웹페이지에서 제 계정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정보가 나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 테런트 카운티에서 보낸 문서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당신이 프로테스트 항의한 거에 관해서 히어링 이렇게 들어보고 의견 조정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니까 2022년 6월 3일에 아침 9시까지 테런트 카운티에서 재산세를 담당하는 이곳으로 와서 같이 의견을 조정하자는 이러한 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것을 받았을 때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다라고 우선 생각은 하였습니다. 작년 2021년에 프로테스트를 하였을 때는 제가 적은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사인을 하고서 바로 종결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추가로 금액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정을 하려고 오라는 이러한 메일을 받았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지 않다는 그러한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물 밖에서 잠깐 영상을 찍은 것이 있는데 그것 역시 보여드리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에서 보이는 건물이 테런트 카운티 어프레이저 디스트릭트가 되겠고요. 이 빌딩에서 테런트 카운티 관련한 재산세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보시면은 중간에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각종 민원 상담하는 부분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어프레이저 리뷰 보드 ARB라고 하여서 이러한 감정가를 서로 리뷰하고 조정하는 곳이 바로 이 어프레이저 리뷰 보드가 되겠습니다. 이 왼쪽 문으로 들어가시면 되겠는데요. 리뷰 보드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체크인을 하고 차례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프로테스트를 하고 의견 조정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례가 되면은 실제로 이렇게 분쟁 조정을 하는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방 안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는 따로 영상을 찍지는 않았는데요. 이 방 안에는 저를 포함하여서 총 4명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분쟁을 조정하는 제 3자가 있고요. 이 사람이 진행을 맡게 되고요. 제가 제 의견을 말하게 되고 이 카운티에서 재산세를 담당하는 사람이 나와서 서로
의견을 내고 반박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우선 홈 오너가 먼저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카운티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이러한 가격을 내놓는 것은 그 증거를 말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레드핀에서 그나마 싸게 팔린 집을 검색을 해서 가져갔는데요. 이 테런티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제 집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 즉 같은 도로에 있는 집들이랑 이웃들을 위주로 해서 가격을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레드핀에서 싸게 고른 이러한 집보다는 주변 집들과 가격이 비슷하게 매겨진 테런티 카운티의 의견이 훨씬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테런티 카운티에서 초반에 제시한 이 금액으로 받아들여서 바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러한 분쟁 조정은 보통 10분 내로 간단하게 끝내게 되고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증거를 마련해 두셨으면요, 발표할 말들을 미리 적어 가시거나 한번 연습을 하는 것이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제시한 금액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필이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요, 어느 정도 가격을 억제해주는 홈스테드 이그젬션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사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지난 5월에 텍사스에서 투표를 하여서 홈스테드 관련해서 수정된 정보가 있습니다. 우선 제너럴 홈스테드 이그젬션이라고, 지금 내가 사는 집은 비즈니스를 위한 용도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한 거주 목적의 집이라고 하면은요, 그동안 집 가격에서 25,000달러를 빼줬는데요. 지난 2022년 5월에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어서 25,000달러 디덕션을 해주는 것을 40,000달러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 같은 경우는 2022년에 바로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올해 세금이 나왔을 때 스쿨 텍스에서 25,000달러가 아니고 40,000달러가 디덕션 되는 것을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직 정확한 정보는 저도 모르겠는데 우선 시니어랑 아니면 디세이블드, 몸이 불편한 분들 관련해서도 감면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관련돼서 더 부담되는 금액을 줄인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직 정확한 금액이랑 어떠한 내용인지는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정리를 해서 정보 제공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텍사스에서 홈스테드 이그젬션을 지속해서 받고 계신 분들은 부담이 덜하게 되겠는데요. 우선 대부분 실제 시장 가격 마켓 밸류보다는 세금을 매기는 어프레이절 밸류 자체는 훨씬 더 싸게 나왔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레드핀이나 진로우에 본인 주소를 넣어서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세금이 매겨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실제로 정확하게 감정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려면요, 카운티 웹페이지를 보시거나 보내준 메일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에서 홈스테드 이그젬션을 이전부터 하신 분들은요, 어프레이절 밸류가 올라갈 때 10%로 한도를 두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살고 계신 커뮤니티나 집이 15%, 20% 가까이 가격이 올라갔다 하더라도요, 홈스테드가 되어 있으면 10% 한도밖에 못 올리니까요, 감정가라고 나온 것이 있고 그 밑에 실제로 세금을 매기게 되는 이그젬션 금액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방금 언급드린 대로 올해부터 새로 적용된 40,000달러 홈스테드 이그젬션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디덕션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경우도 직접 카운티 오피스에 가서 히어링까지 하면서 의견 조정해보는 것은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요. 처음에 하면은 잘 모르지만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해보고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반박할 수 이러한 권리가 저에게 있는 것이니까요. 처음에는 잘 모르더라도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시도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부족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프로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잘 되신 분들은 댓글 등을 통하여서 정보를 교환해 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영상을 시청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올해 2022년에 제가 재산세를 프로테스트 항의를 하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여러분께 공유를 하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